저는 영어 문법을 너무 몰라서 말할 때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문법 공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는 걱정 마세요. 영어를 잘하기 위한 말하기 영문법은 훨씬 더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바로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오늘 이 말하기를 위한 영문법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면 와, 이 문법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 거예요. 영어 공부 혼자 하기 힘들면 수만 명의 수강생들의 영어 목표를 이룬 에스텔 잉글리시 온라인 강의에서 함께해요. 내가 영어로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하는 게 목표라면 문법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을 위한 복잡한 문법 지식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들도 그런 거를 모른 채로 자유롭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피킹을 위한 최소한의 문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원어민들도 뭐 명사, 동사, 주어, 관사 이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지키면서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문법들 중에 최소한의 문법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그만큼만 공부하죠? 그걸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전형적인 한국식 교육을 받으면서 문법 박사고 시험은 만점이어도 자기소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피킹을 위한 문법 방식으로 배우고 나서 스피킹, 리스닝, 진짜 영어를 잘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영문법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문법 책에 나오는 용어 20개를 적어놨는데요. 아마 여기서부터 너무 두려울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뭔지 정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피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제 설명만 천천히 따라오면 우와, 이게 신기하게 머릿속에 딱 자리가 잡히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20가지 대표적인 영문법 용어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복하려면 반드시 어로 끝나는 단어와 사로 끝나는 단어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어로 끝나는 단어들이 4가지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건 어순, 자리의 이름이에요. 영어는 어순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죠. 이 어순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굉장히 영문법에서는 중요한데요. 주어라는 그 어순 자리, 서술어라는 자리, 이 2개만 배치해도 문장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주어, 서술어, 보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순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문법 하면 많이 공부하는 5형식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는 그냥 3형식 가장 쉬운 부분까지만 적어놨고 사로 끝나는 것은 단어와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단어마다 다 품사가 다르거든요. 왜 이런 속담 있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 각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명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동사라는 품사를 가진 단어는 서술어 자리에 다리를 딱 뻗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로 끝나는 그 자리의 이름, 사로 끝나는 단어의 품사 이름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20개 중에 4개 어순 자리 이름 빼면 총 16개죠? 그러면 16품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8품사라고 영어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특히 품사 이게 뭘까요? 품사의 품은 품격이라는 그 뜻에 쓰는 한자어예요. 우리 왜 품격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 하죠. 그냥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 1, 클래스 2처럼 종류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8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관련된 품사들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품사라고 하지 않고 8품사라고만 해도 이 모든 영문법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품사 동사에는 관련된 다른 품사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한 번에 보면 돼요. 8개만 보면 되고요. 우리 오늘 하나씩 보면서 모든 영문법 정리할 거예요. 먼저 1번 명사, 이름이 붙어있는 단어들인데요. 누구에게 이름이 있죠?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면서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이 이제 붙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다면 명사가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무언가를 한다고 이런 동작의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이 동작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있더라도 그런데 보통 어떤 사물이나 개념, 특히 사람에게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저처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통 teacher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특히 저만이 가진 고유의 이름이 있죠. 에스텔 이런 거는 이제 고유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부르는 이름에 대한 명사가 있고 고유한 이름에 대한 명사가 있고요. 이런 명사들은 보통 형태가 딱 명확해요. 저 에스텔은 이렇게 사람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물은 형태는 없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액체를 물이라고 하죠. water 이런 것도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있죠. 이 지식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에도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knowledge 이런 것도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과 제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 애쉬크루 팀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팀도 명사가 될 수 있어요. 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도 이름을 딱 붙일 수 있죠. 저도 애쉬크루라고 고유명사를 딱 붙였는데요. 에스텔 잉글리시 크루, team, family 이런 것들도 다 명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말하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그 영어의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클래스별로 8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명사, 그건 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 개개인 고유명사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사람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명사에 사람이 가장 많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일단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지죠. 60억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는 크게 6개인데요. 나랑 너, I, you, 우리랑 그들, we, they, 그 남자 한 명, 그 여자 한 명, he, she.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한국어랑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얘네들의 형태가 바뀌어요. 우리 영어 지금 8품사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혹시 국어는 몇 품사인지 아나요? 국어는 9품사예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조사거든요. 조사는 나라는 것을 나는, 나를, 나의처럼 바꿔줘요. 그런데 지금 영어에는 조사가 없죠, 문법에. 그렇다 보니까 나에다가 를, 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형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I가 나를 이라고 할 때 를 이런 붙이는 조사 없잖아요. me 되고 나의라고 할 때 my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들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대신해서 말할 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물 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요. it, this, that 여기저기 거기 이런 느낌인데 특히 영어는 이 명사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이거라고 할 땐 this 그런데 이것들 여러 개라면 these 저거는 that 그런데 저것들은 those 이런 식으로 단어가 또 바뀌기도 하고요. 세 번째 품사는 동사인데요. 여기서부터 보면 관련 품사들이 많이 있죠. 조동사,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같은 것도 다 동사와 관련된 품사이고요. 그리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아까 그 말했던 명사, 이름 붙인 것들 있죠. 걔네들이 주로 이제 주어에 쓰이는데 그 다음에 이 주어, 명사의 어떤 동작,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들이에요. 주어를 Estel이라고 잡는다거나 아니면 대명사로 뭐 I, she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 주어가 가고 있어요. 그 동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동사죠. go, 가다 이런 게 일반 동사인데요. 그런데 무언가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가만히 있을 때도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총 5개고요. 우리가 영어에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을 다 품사별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명확한 경우는 제가 또 적어 드릴게요. am, are, is, was, were 같은 경우는 그냥 뭐뭐이다.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뭐 배고픈 상태이다, 졸린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 비동사 있는데 제가 관련 품사 중에 또 어떤 거 넣어놨었죠? 조동사도 있었죠. 조동사는 좀 더 종류가 많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8개예요. must, will, wish, can, could, may, might 이렇게 8개인데 특히 문어체보다는 스피킹, 진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만 거의 적어놓고 있어요. 조동사는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쓸 수 없고 이 조동사를 일반 동사나 비동사 앞에 쓰면서 이 뜻을 좀 도와주고 가미해주면서 쓰게 되는데요. 동작을 말했던 go, 가다. 이걸 갈 거예요처럼 바꿀 땐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넣어서 will go 이렇게 되는 거고 가야만 해요처럼 말할 땐 should라는 조동사를 이용해서 should go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동사만 쓰면은 이다라는 뜻인데 앞에 조동사를 붙이면서 will be 뭐뭐일 거예요. should be 뭐뭐여야만 해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미시켜주면서 좀 도와주고요. 그런데 아까 동사, 조동사 말고 또 어떤 품사들 있었죠?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아마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말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겠죠. 이게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다 동사랑 같은 거예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건데요. 아까 제가 동작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 go, 일반 동사 중에 하나 이렇게 했었죠. 이게 뜻이 가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항상 가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 동사라는 걸 바꿔서 말해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다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갈 계획이야처럼 가다를 갈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게 명사는 아니에요. 그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에요. 이거 동사예요. 이거의 기본은 동사인데 대신 그 동사에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앞에 to를 붙여서 to go 뜻으로 쓰면은 갈, 앞으로 갈 이런 느낌을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를 바꾸는 이유는 사람이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가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갈 계획이야, 지금 가는 중이야, 예전에 간 적 있어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동사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 동작은 과거에도 하고 현재에도 하고 미래에도 하잖아요. 분사는 2개인데요. going 이렇게 ing를 붙여서 지금 현재 생생하게 진행되는 느낌 가는 이라는 뜻의 going 이 단어도 go에서 온 거고요. 그리고 gone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간접, 좀 더 과거의 느낌으로 쓰는 건데요. 그래서 go라는 게 가는, 간접 이렇게 3개가 나왔죠. 분사는 이게 분리하다, 나눌 분자이기 때문에 2개가 있어서 뭐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과거 분사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냥 쉽게 투부정사는 미래에 있었으니까 현재 하나, 과거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명사도 있죠. 이거는 동명사잖아요. 동사인데 명사처럼 바뀐 거예요. 아까 명사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품사, 그 단어의 종류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이런 동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go라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아니라 저것의 이름은 가는 것, 가기 이렇게 명사로 바꿀 때 ing를 붙여서 going. 그런데 아까 했던 현재 분사랑 비슷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현재 분사가 가는 하고 뭔가 생생하게 진행되는 느낌으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 동명사도 가는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명사로 바뀌어요. 가는 것, 가기, 가는 것. 사람들이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좀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품사이긴 한데 이거를 또 너무 막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얘네 다 한 통속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오히려 스피킹할 때 쉽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teach 이렇게 가르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동사이죠. 가르칠 이라고 미래 느낌으로 바꿀 때는 투부정사로 to teach 그리고 가르치는 중인 현재 느낌은 분사 중에 하나죠. teaching 그리고 가르친 적 또 이건 가르침을 당하다 수동의 의미도 있긴 한데
taught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 현재, 과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ng 비슷하게 분사처럼 생겼지만 하나 더 있었죠? teaching 이거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기처럼 동사에서 와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가 다 한통속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변신 로봇처럼 원래는 그냥 하나의 로봇인데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하면서 이제 생기는 품사가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얘네를 다 같이 봐두면 되고요. 네 번째는 형용사인데요. 이 품사에는 관사라는 품사와 한정사라는 품사가 함께 포함되어 같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품사가 명사였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어들. 그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건 어떠어떠한 명사야 라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제가 아까 명사 중에 teacher, 선생님 이 예를 들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이 teacher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앞에서 또는 이제 그 단어에 따라서 뒤에서 앞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예요. New teacher. 여기서는 new 이게 형용사인 거죠. 그런데 영어는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렇게 셀 수 있는지 또 하나 여러 개라고 셀 수 없는지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명사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한 분의 새로운 선생님이라면 앞에 어를 붙이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관사이고 관사랑 형용사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역할을 해요. 어쨌든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a teacher 이라고 하면 한 분의 선생님이고 관사는 어가 있고 앞에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on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the도 있고요. 이렇게 관사는 두 개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 명사에 대해서 하나인지 또 아닌지 또 너는 그라는 뜻으로 그 명사처럼 꾸며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정사라는 것도 이 형용사 품사에 포함된다고 했었죠. Some teachers라고 하면 몇 분의 선생님들이란 뜻이에요. 한정사는 특히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사가 뭐 약간인지 많은지 적은지를 말할 때 이 수량 형용사를 쓰게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런 수량 관련 한정사는 스피킹에서 자주 쓰는 거 이렇게 15개 정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영어 단어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8개의 품사에 맞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명사 앞에서 이 명사가 어떻구나 하고 꾸며주는 단어였지 특히 수량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는 부사인데요. 아까 명사에 대해서 형용사가 꾸며줬죠. 또 관사나 한정사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명사가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이 단어는 어떻다 하고 꾸밈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명사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꾸미는 게 바로 부사거든요. I know 라고만 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주어 서술어. 그런데 나 알아. 이게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I know exactly 라고 붙이면 나 정확히 알아. 알긴 아는데 know에 대해서 좀 더 꾸며주는 거죠.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 이런 부사는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You are absolutely right 라고 하면 right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도 꾸밈을 받고 싶을 수 있겠죠. 아까 명사는 형용사랑 관사, 한정사가 잘 챙겼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부사가 챙기는 거예요. 그냥 옳은 게 아니라 absolutely right. 전적으로 완전 옳아. 그냥 일부만 좀 옳은 게 아니라 완전 100% 옳아.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사들은 이렇게 끝에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예를 또 보면은 He speaks really fast 이런 문장에서 really 없어도 문장이 되긴 해요. He speaks 그는 말해요 fast 말을 하긴 하는데 빠르게 말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fast라는 부사가 꾸며주는데 이 fast라는 부사를 또 다른 부사가 꾸밀 수 있어요. really fast, 정말 빨리 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 꾸며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명사는 형용사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나머지들 부사로 꾸며줘요. Seriously, I don't believe it. 진지하게 나 그런 거 안 믿어.
앞에 맨 앞에 이렇게 ly가 붙은 부사가 없어도 그냥 문장은 돼요. 나 안 믿어를 진짜 안 믿어. 진지하게 그런 건 안 믿어. 라고 이 문장 전체를 심지어 꾸며줄 수도 있어요. 부사는 이렇게 명사가 아닌 나머지들을 꾸미는 단어고요. 6번째는 전치사인데요. 이건 시간,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사람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 언어라는 건 결국 사람의 그 삶을 표현하는 도구잖아요. 대표적인 전치사 중에 at이 있는데요. at 1 o'clock 이라고 하면 1시에 란 뜻이고 at the desk 라고 하면 책상에 란 뜻이라서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고 하나는 공간을 나타내요. 이 전치사들은 다 고유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at은 뭔가 딱 찝는 느낌이라 그 1시 바늘을 딱 가리키는 느낌, 또 그 공간에서라고 거기를 딱 찝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around 이것도 많이 쓰는 전치사인데요. around 1 o'clock 이라고 하면 1시에 라고 정확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1시쯤. around는 round에서 왔거든요. 둥근 느낌이 있죠. 또 공간에 대해서 말할 땐 around the corner. 그 코너 이렇게 도는 코너쯤 이런 식으로 돼요. 스피킹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전치사는 46개 정도이고 제가 뉘앙스 싹 다 정리해 놓은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7번째는 접속사인데요. 여기에는 의문사, 관계사처럼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들이 포함이 돼요.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어로 끝나는 단어들은 어순, 자리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3개를 적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만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자리 안에 단어를 쏙쏙 넣으면서 문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만 말하지 않고 좀 더 붙여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도 또 그런 비슷한 문장이 올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품사인 단어가 바로 접속사거든요. I teach English and I love teaching 이런 문장에서 I teach English 이만큼이 한 문장인데 and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단어 여기다 넣고 뒤에 또 다른 그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또 종류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인 접속사 3가지가 있어요. and, but, or 그리고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할 때 두 번째 문장 했어. 뭐 첫 번째 문장 하기 전에 두 번째 문장 했어. 이런 시간 관계를 말할 일이 이제 사람의 인생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할 때 when 그리고 전에 후에 before, after 또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뭐뭐 한 이후로 since 이렇게 또 시간 관련된 게 5개가 있고요. 이게 문어체로 가면 훨씬 많아지지만 저는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구어체로 쓰는 그 단어들만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유 관련된 접속사도 많이 써요. 첫 번째 문장 때문에 두 번째 문장 했어. 뭐 이런 인과관계를 말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because 왜냐하면 so 그래서 그리고 비록이라는 의미에 관련된 접속사들이 있는데 A 문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그랬지만 뭐 B 문장 했다 이런 식으로 even though, although, though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조건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첫 번째 문장 한다면 두 번째 문장 하겠다처럼 if 또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만약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even if 이런 뜻의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문사랑 관계사도 이 품사에 관련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스피킹에서 쓰는 의문사 8개가 있어요. 육하원칙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누구와 관련된 whose, 누구의, 그리고 또 which, 어떤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면서 8개예요. 얘네들은 문장 맨 앞에 쓰면서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해요. 그래서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를 이용하면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이 품사에 포함이 되었냐면요. 이것도 문장을 연결할 때 쓸 수 있거든요. I know who you are 이런 식으로 I know 나는 알아 you are 이런 2개의 문장을 who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면서 나 너가 누군지 알아 이런 류의 문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계사 여러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하면은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까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완전 정복되는 건데요.
관계사가 접속사 그 카테고리 안에 있었죠. 이게 별건 아니고 그냥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된 단어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앞문장이 I know the man 이거예요. 나 그 남자 알아. I know the man. 그리고 문장을 끊고 다른 문장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관계된 어떤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who, 이게 관계사라는 그 품사를 가진 단어가 되는 거예요. who, 이거는 의문사일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the man, 남자는 남자인데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뒷문장과 연결을 시켜줘요. You saw, 너가 봤던, 이렇게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 너가 봤던 그 남자 알아 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게 관계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관련시키는 단어가 the man처럼 그 남자 이렇게 사람이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이게 뭐 장소 시간이면 관계 부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모두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8번째 마지막은 감탄사인데요. 이건 감탄하는 그 소리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스피킹에서 많이 쓰는 감탄사가 이렇게 20개 정도 있는데요. 이런 감탄사는 뭐 주어나 서술어 또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는 따로 쓰여요. 그야말로 놀람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고요. 에우, 와우, 아하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감탄하는 그 소리를 스펠링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감탄사까지 배우면 영어의 그 수많은 단어들을 8가지의 종류로 나누면서 그 모든 문법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혼재되어 있던 그런 문법들이 딱 8가지로 정리되는 경험하셨죠? 영어와 한국어는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가 반대인데요.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 영어는 열어주세요 문대로 순서를 나열하거든요. 그래서 open the door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한국어는 눈 감아봐 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는 감아봐 눈, close your eyes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거든요. 우리가 열다는 open, 문은 door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어도 문제는 영어 문장 내에서 이게 어떤 순서대로 나열하느냐 이걸 아는 거겠죠. 오늘 제가 영어 문장 내에서 단어가 나열되는 순서 그 전체 원리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영어 문장으로 말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영어 단어는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 그 뒤에 관련 단어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그리고 주어는 이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만약 내가 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문장으로 하고 있다면 이 주어에는 나라는 뜻의 I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열이 되겠죠. 만약 에밀리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Emily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 주어,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 동사에 관련된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는 open the door 이라고 하는 이유가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을 누가 열죠? 이 동작을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죠. 이 문장은 원래 You open the door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 동작을 강조하면서 문을 열어 라고 명령하듯이 말할 땐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부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 you, 동사 open,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단어 the door 이렇게 말을 하면 한국어는 문을 열어줘 이지만 영어는 무조건 open, 동사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관련 단어를 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죠. 눈 감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ou close, 너가 눈을 감아요. Your eyes, 너의 눈을. 영어는 주어, 동사, 관련 단어 순서이다 보니까 한국어는 눈을 감아이지만 영어는 무조건 close your eyes. 앞에 있는 you는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할 땐 생략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 문장, 단어 나열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뒤에는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관련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파생이 되면서 영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순들이 존재하거든요. 관련 단어가 빠지고 그냥 주어, 동사만 오는 경우도 있고 관련 단어가 2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어순들 또 하나씩 같이 연습해 볼게요.
총 6가지의 방법만 알아도 영어의 모든 평서문 어순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동사 관련 단어가 기본인데 관련 단어가 또 빠지고 더 간단하게 쓰는 경우예요. 이거를 영어에서는 소위 일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나 동의해라고 할 때 I agree 이렇게 말을 하는 거. I agree 이러고 그냥 문장 끝이에요. 그냥 I라는 이 주어 단어와 agree, 동의하다라는 동사 단어만 나열하면 끝나는 거죠. 무조건 주어 동사 순서대로 나 동의해. 또 많이 쓰는 거 I know, 나 알아 라고 할 때 굉장히 간단하죠. I, 내가, know, 안다. 이런 게 그냥 영어 문장의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I got up, 나 일어났어. 자다가 이제 왜 안 일어나? 라고 해서 나 일어났어. 이럴 때 쓰게 되는 말인데요. get up, 이게 하나의 이제 덩어리예요. get, 이거는 그 전에 없던 일이 생기는 느낌이다 보니까 누워있다가 up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get up 자체가 일어나다인데 I 다음에 쓰게 되면 I got up, 나 일어났어.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완전히 완성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주어, 동사 관련 단어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관련 단어에 다양한 단어들이 올 수 있다고 했었죠. 영어 동사의 기본이 주어, 동사이다 보니까 이 관련 단어가 주어랑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동사랑 관련된 거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 형식, 지금 두 번째 배울 어순은 주어와 관련된 거예요. 주어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단어를 여기 넣게 되거든요. I got tired 이런 문장이에요. 나 피곤해졌어. I got 까지만 말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이때는 관련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요. 이 관련 단어가 주어랑 관련될 수도 있고 동사랑 관련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문장은 주어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곧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는 주어의 상태를 그냥 뒤에 관련 단어로 말을 하면 되거든요. I got tired. 나는 피곤해진 상태인 거죠. He got angry. 그는 화가 났어요. 괜찮다가 어떤 말을 했더니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태가 angry, 화가 낮은 걸 이 관련 단어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He got angry. They got excited. 그들은 신이 났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련 단어에 쓰는 거예요. 주어와 관련된 단어를 나열하는 그런 문장 우리 같이 봤고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삼형식이라는 건데 이 관련 단어가 이번에는 동사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이것을 동작했다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I got a new phone. 내가 새 폰이 생겼다. 새 폰을 받았다. 새 폰을 장만했다. 새 폰을 샀다. 다 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동사 get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는 내가 핸드폰은 아니죠. 주어에 관련된 어떤 보충 설명을 하는 건 아니고 내가 get했어요. 샀어요. 그게 뭘 샀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새 폰을 샀다. 뒤에 말하는 이런 단어들을 소위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을을이 잘 붙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동작을 할 때 이거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She got a promotion. 그녀는 승진을 했어요. She got, 그녀가 받았어요. promotion, 승진 기회를 받았어요. 승진 기회를 get,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어, 동사 관련 단어를 말한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장소나 시간 같은 걸 말할 수가 있어요. She got a promotion at work.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승진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뒤에 좀 더 붙여 말할 수가 있고요. She got a promotion at work last year.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회사에서 작년에 승진을 했어요. 이런 추가 정보를 그 주어 동사 관련 단어 맨 뒤 또는 맨 앞에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장소 그리고 시간을 맨 마지막에 말을 하거든요. 이 문장도 그렇게 하고 있죠. I will get a coffee.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라는 뜻인데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어의 모든 그 단어가 나열되는 어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파생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I will get 이라고 할 때 I는 주인공 나죠. 주어고 will get 이거는 동사 하나로 봐야 돼요. 그냥 get이라고 하면 get한 거고 will get 이라고 하면 얻을 거야. A coffee 이거는 그 관련 단어로 커피를 얻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든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살 거야도 가능하거든요. 보통 내가 나중에 커피 쏠게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get으로 말을 하면 돼요. I will get a coffee at the coffee shop.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 살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뒤에 tomorrow 같은 거 붙여서 내일 커피숍에서 커피 살게. 영어는 주어, 동사, 관련 단어, 장소,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는 이 주어, 동사, 관련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관련 단어가 두 개가 붙는 케이스예요. 아까 우리 I will get a coffee 이거 했었죠. 그런데 그때 I will get you a coffee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커피 살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커피를 살게 이런 문장도 우리 살면서 당연히 하겠죠. 누구누구에게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사이에 쏙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순을 소위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잘 보면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그거를 받는 이제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처럼 이 동사에 관련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동사한다. 여기서는 커피를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장소, 시간 또 붙일 수 있겠죠. I will get you a coffee at the coffee shop 이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그 커피숍에서 커피 살게 이고 또 뒤에 tomorrow까지 붙이면 내일 살게라는 문장이 또 완전히 싹 나열되면서 완성이 되죠. 그녀가 나에게 커피를 샀어 이런 문장도 이제 만들 수 있겠나요? 그녀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she 그리고 샀어요. got 나에게 get하게 만들어줬어요. 사준 거죠. 나에게니까 me a coffee 커피를 she got me a coffee She got me a coffee. I will get you a menu. 이런 문장 해외 식당에서 자주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will get하게 해드릴게요. 갖다 드릴게요. You, 당신에게 a menu,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이런 문장이거든요. I will get you a menu. 제가 6가지만 알면 영어의 모든 어순 다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개 남았어요. 그 다음은 소위 말하는 오형식이라는 건데요. 이 문장 구조가 아마 가장 어려울 거예요. 우리 아까 주어 동사 관련 단어가 기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오형식은 주어가 약간 주인공이 2번 한 문장에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I saw b-boys dancing 이런 문장인데 내가 비보이들이 춤추는 것을 봤어 라는 뜻이에요. 잘 보면 이게 주어인 건 알겠죠? saw 이거는 보다 see의 과거형이라서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b-boys라는 내가 아닌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dancing, 춤추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이런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긴 해요. 그 단어 나열되는 그 문법 용어를.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이해 쉽게 하고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면 주인공, 그리고 동사, 주어, 동사,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반복되는 느낌. 새로운 주인공, 또 그리고 새로운 주인공에 대한 또 단어. 그러면 이런 문장을 왜 원어민들은 말할까요? 왜 이런 어순을 이용하는 걸까요? 왜냐면 그냥 맨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나 봤어, I saw b-boys dancing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따로따로 2문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봤어, 비보이들은 춤춰. 그런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만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냥 한 문장 내에 2명의 주인공 다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비보이들이 춤추는 거 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문장 내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장 말하려고 하면 2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 saw, 나는 봤고 b-boys dancing, 비보이들은 춤춰요. 그리고 이 뒤에 당연히 장소, 시간도 붙여 말할 수 있겠죠? I saw b-boys dancing on TV. 그 장소가 이제 TV인 거죠? TV에서 비보이들이 춤추는 거 봤어. 또 yesterday까지 붙이면 나는 어제 TV에서 비보이들이 춤추는 거 봤어. 이런 문장까지 우리가 쫙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나 머리 잘랐어를 영어로 I got my hair cut 이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주인공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내 머리 이 사물을 주인공으로 잡았는데요. I got, 나는 어떤 일을 생기게 했어요.
my hair, 내 머리가 cut, 잘려지는. 이거를 한 문장에 나열해서 말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오형식이고 어떻게 보면 영어 문장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 컴퓨터 업데이트 했어 라고 영어로 말할 때 I got my computer updated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I got, 나는 생기게 했어요. My computer, 여기서는 두 번째 주인공이 컴퓨터죠. 이 컴퓨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updated.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그 전에 있는 그 두 번째 주인공, 이게 목적어 보어지만 그것보다 더 쉽게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하자고 했죠. 이거와 관련해서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아까 비보이들은 춤을 추고 있는 중이었죠. 비보이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춤을 이렇게 신나게 능동적으로 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B-boys dancing 이렇게 춤추고 있는 중인이란 뜻의 ing dancing으로 말을 했는데 컴퓨터는 본인이 이렇게 막 업데이트 돼야지 하는 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updated 이렇게 ed를 붙여서 당하는 느낌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는 그 전 단어와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어순만 알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5개의 어순 그리고 또 다른 5개의 어순을 붙여서 연결해서 길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녀가 승진했다, 프로모션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she got a promotion 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so 같은 접속사를 말을 한 다음에 she got me a coffee. 그녀가 승진을 해서 나에게 커피를 샀어. 아까 말했던 그 5개의 방식 중에 하나씩 붙여서 so라는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길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했었던 뭐 장소, 시간 같은 거 붙일 수가 있어요. She got a promotion at work yesterday, so she got me a coffee. 그녀가 어제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나에게 커피를 샀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I agree that he got angry. 우리 아까 I agree 이거 했었죠. 첫 번째 나왔죠. 그냥 주어 동사만 있는 그런 문장 형식. 나는 동의해. 그리고 아까 he got angry 이것도 했었죠. 그가 화났다. 이 두 개를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때는 that 같은 접속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가 화났다는 거 나도 동의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또 붙여서 길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배우면 영어의 모든 단어 나열하는 방법 평서문에서 다 정복해봤네요. 영어를 잘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문장을 계속 길게 붙여서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간단한 문장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데 긴 문장 말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이 원리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긴 문장으로 말하는 대화 장면 같이 보실게요. Did I tell you that I know who he is and which city he lives in? Oh, did you really Google him? Did I tell you that I know who he is and which city he lives in? 여러분, 이 문장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길게 쭉 유창하게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이거를 쪼개놓고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영어 문장을 길게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단문. 단문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문을 또 붙여 말할 때 중간에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문, 다리, 단문, 다리, 단문, 다리. 여러분이 계속 붙여 말하고 싶으면 계속 다리 놓고 단문 붙여 말하면 되는데 원어민들이 아무리 길게 말해도 보통 단문이 4개 이상 넘진 않아요. 어떤 다리를 넣을지가 핵심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다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먼저 that이 있고요. 그 다음 의문사 7개 모두 다 돼요. 이렇게 길게 붙여 말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다양해요. 뭐 명사절, 또 뭐 관계되면서 관계부사, 여러분 막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었을 텐데 앞으로 다 공부를 할 거고 오늘 가장 기본적인 부분 명사절이라는 용어 없이도 바로 내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같이 또 연습해 볼게요. 아까 그 문장 해볼게요. 먼저 처음에 단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너한테 말했나? Did I tell you? Did I tell you? 그 다음 내가 안다고 말했나? 처럼 말을 할 건데요. 내가 알다. 단문 그냥 I know, I know 두 개를 붙여 말할 때 Did I tell you that I know? 내가 안다는 것을 말했나?
that은 의문사에 비해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두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이 부분 한 번 더 말해볼게요. Did I tell you that I know? 그 다음 또 붙여볼게요. 그가 누군지 안다고 말했나? 누구에 해당되는 달이 who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단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who he is. 그 다음 또 붙여 말해볼게요. 어느 도시에 그가 사는지 어느 어떤이라고 할 때 which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which 그리고 그가 살다 he lives in. 그런데 어느 도시에 그가 사는지처럼 바로 명사를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ch city he lives in. 그가 살다 주어 동사 he lives 그리고 어느 도시 안에 살다이기 때문에 in 붙여서 he lives in. 이 다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해 볼게요. 오늘은 특히 이 중에 that, who, what, which 좀 더 연습해 볼까요? 나 네가 친구 많은 거 알아. I know that you have a lot of friends. 특히 that은 별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I know you have a lot of friends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 네가 누군지 알아. I know who you are. 주어 동사 단문끼리 붙이면 되고요. 나 네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할 때 I know what you have. 나 너가 어떤 수업 듣는지 알아 라고 할 때 I know which class you take. 특히 이 다음에 바로 명사를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그럼 다리 4개 연습해봤는데 아까 그 문장 여러분이 말하듯이 한번 유창하게 쭉 말해볼게요. 내가 말했나? Did I tell you? 뭐뭐라고 말했나? 내가 안다고 무슨 다리 넣어야겠어요? That I know. Did I tell you that I know? 그가 누군지 다리 who 넣어야겠죠? Who he is. 그리고 어느 도시에 사는지 어느에 해당되는 which 그리고 바로 명사 붙여 말할 수 있다고 했었죠? Which city he lives in. 우리 천천히 빠르게 또 안 보고도 해볼게요. Did I tell you that I know who he is and which city he lives in? Did I tell you that I know who he is and which city he lives in? 이제 안 보고 2번 해볼게요. Did I tell you that I know who he is and which city he lives in? Did I tell you that I know who he is and which city he lives in? 여러분,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뭐부터 정복해야 될까요? 바로 의문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래도 물어보면서 말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수업에서 표를 가지고 어떤 의문문이든 만들어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든요. 오늘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바탕으로 의문문 만들기 훈련 같이 해봐요. 우리 의문문을 총 5개 만들 거고 그리고 그 의문문을 다른 3개의 의문문으로 또 응용할 거라서 총 20개 정도의 의문문을 같이 만들면서 이제 어떤 의문문이든 내가 만들어 말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잡힐 건데요. 이게 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의문문 표인데요. 여기 있는 줄이 어순을 말해요. 그리고 의문문에서 제일 처음에는 의문사들이 나와요. 쭉 나와 있죠.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있어요. Who, what, 그리고 what은 그냥 모든 것을 말하고 which는 좀 비슷한데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처럼 선택해야 될 때 which를 쓰게 되고 또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어떻게, how, 왜, why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조동사 의문문 만들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자주 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번째 자리에는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를 말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 주어가 여기 또 다 표에 나와 있는데요. 나랑 너, I, you, 우리랑 그들, we, they, 그 남자 한 명, 그 여자 한 명, he, she, 그리고 사람 아니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this, 저쪽에 있는 거 that, 그리고 그런 거리감 느껴지지 않는 it까지 넣어서 우리 쭉 말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의문문 만들어야 할 문장이 언제 업무 끝낼 거야? 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when, 언제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when, 그리고 끝낼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 사람의 어떤 의지, 생각을 물어보기 때문에 또 마음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사 중에 will 이걸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서
When will you? 그리고 너가 끝나는지 물어보니까 you라고 하면 되겠죠. When will you? 그리고 끝내다는 영어로 뭐예요? Finish. 그 다음에 너의 업무니까 your work.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이 뒤에 밑줄은 그냥 여기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주어 동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서술어, 그리고 또 뒤에 단어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순을 나타내는 빈칸이 나와 있어요.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앞부분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빠르게 조합할 수만 있다면 앞부분은 휘리릭 주어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말하려는 문장, 동사, 또 그 뒤에 단어, your work 같은 거를 붙여서 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같이 말해볼게요.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When will you finish your work?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우리가 다르게 또 응용을 해볼 건데 언제 업무 끝낼 거야? 말고 언제 리포트 끝낼 거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en will you finish your report? 라고 하면 되겠죠. 앞에 when will you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보면서 연습을 하고 저도 영어 초보자 때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저절로 좀 만들어지는데 머릿속에 한번 만들고 그거를 말하고 이 과정을 겪다가 이게 좀 몇 번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해요. 이번에는 몇 시에 끝낼 거니? 이렇게 말해 볼게요. 언제라고 할 땐 when이라고 하면 되는데 몇 시 이건 우리 아까 what도 있었죠. 무엇이 영어로 what이잖아요. 그리고 시는 영어로 뭐예요? time, what time.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요. Will you finish?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What time will you finish? What time will you finish? 라고 하면 몇 시에 끝날 거야? 그리고 언제면 다 끝날까?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데 일단 몇 시 아니고 언제니까 그대로 또 아까처럼 말하면 되겠죠? When 그리고 계속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Will you? 뒤에 이제 말하는 게 끝내다는 finish 그리고 여러분 저 다 했어요 라고 할 때 I'm done 이렇게 말하는 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이건 다 끝난 상태다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en will you be done? 이라고 하면 When will you finish? 랑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르게 언제면 다 끝난 상태일까? 너가 언제쯤이면 다 끝날까? 이기 때문에 finish 대신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래 세 문장도 하나씩 같이 말해볼게요. 이거 같이 말해볼게요. When will you finish your report? 그 다음 몇 시에 끝날 거야? What time will you finish? 언제면 다 끝날까? When will you be done?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만 정리해 두면 다른 의문문으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계속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의문문 만들기 같이 해볼 건데요. 이거랑 저거 중에 어떤 거 사고 싶어?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의문사 중에 힌트를 좀 드렸는데 이것과 저것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있을 때는 바로 세 번째 의문문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which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거 사고 싶어잖아요. 만약 어떤 거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아까처럼 will you 다음에 사다 buy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ich will you buy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고 싶어 그래서 좀 다르게 말할 건데요. 여러분 would like to 아시죠? would like to 이거는 I would like to 라고 하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뜻이고 I will 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I will 이라고 하면 나 뭐뭐 할 거야. I would like to 라고 하면 나 뭐뭐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 어떤 거 살 거야? 가 아니라 너 어떤 거 사고 싶어? 라고 말할 땐 which would 그리고 주어는 그대로 you 하면 되겠죠? Which would you like? 그
그 다음 would like to가 있으니까 to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사다는 buy라고 하면 되는 거죠. Which would you like to buy? 그 다음 이거랑 저거 이것도 말해볼게요. This or that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쭉 말해보면 Which would you like to buy? This or that? 이렇게 Which would you?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어려운데 또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 쉬워져요. 앞에 세 개가 빠르게 슉 나오고 Which would you? 그 다음에 붙여 말하는 거 Like to buy this or that.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문장 응용할 건데 그 전에 같이 이 문장 발음도 해볼게요. Which would you like to buy? This or that? 같은 속도로 말해볼게요. Which would you like to buy? This or that? 그래서 여러분 Which would you like?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Which 의문사 말하고 would you 다음에 또 붙여 말하는 거. 현금과 카드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이것도 결국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ich would you like? 특히 이 문장은 어떤 거 사고 싶어? 이런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끊으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cash or credit 이런 식으로 뒤에 말해주면 되고요. 원래는 credit card까지 말하는데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which would you like, cash or credit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Which would you like, cash or credit?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차와 커피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이것도 선택지가 있으니까 Which would you like? 그다음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Tea or coffe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특히 이것도 뭐 식당 같은 데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대접해야 하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좀 격식적인 자리에서 Which would you like? Tea or coffee? 이렇게 뭐 손님 초대했다거나 그럴 때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여기와 저기 중에 어떤 장소로 가고 싶어? 이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맨 위에 있는 Which would you like to buy?처럼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장은 또 하나 다른 게 그냥 어떤 게 이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예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 추가해야 돼요. Which place 가고 싶어요? Would you like to go?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Which place would you like to go? 이게 처음에는 천천히 머릿속에서도 만들어지고 말도 나오겠지만 한번 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냥 외운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영어를 진짜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와 저기 중에는 여기는 영어로 here 아니면 저기는 영어로 there 이라고 하는 거죠. Which place would you like to go? Here or there? 그래서 이 세 문장도 저와 함께 하나씩 같이 말해볼게요. 먼저 두 번째 문장. Which would you like? Cash or credit? 그 다음 문장. Which would you like? Tea or coffee? 마지막 문장. Which place would you like to go? Here or there? 네, 여러분 점점 감이 오나요? 세 번째는 넷플릭스에서 무슨 영화를 봐야 할까?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는 무슨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도 그걸로 골라야 해요. 무슨,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Wha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을 what으로 해볼게요. What. 그리고 뭘 봐야 할까? 무언가 해야 한다 라고 할 때 조동사 should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should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at should I 그리고 보다가 영어로 뭐예요? watch라고 하죠. What should I watch? What should I watch? 이렇게만 말해도 뭘 봐야 할까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영화를 봐야 할까? 우리 이렇게 단어 추가하는 거 아까도 했었죠. 그래서 what movie 하고 단어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What movie should I watch? 라고 하면 무슨 영화를 내가 봐야 할까?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on Netflix라고 하는 거죠. on Netflix.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
특히 화면 위에서 보니까 위에라는 뜻의 on을 쓰게 돼요. What movie should I watch on Netflix? 그래서 우리 이 문장 또 응용을 해볼 건데 같이 그 전에 발음해 볼게요. What movie should I watch on Netflix? 같이 말해 볼게요. What movie should I watch on Netflix? 그래서 좀 다른 문장으로 또 해볼 건데 두 번째 문장은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봐야 할까?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영상이니까 what video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봐야 할까니까 should I watch? 그리고 넷플릭스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on YouTube.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다 on 쓰면 돼요. What video should I watch on YouTube?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을 골라야 할까? 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영화, 무슨 영상 이런 거 없죠? 그냥 what으로도 말해볼게요. What should I? 고르다는 choose 써도 되고 pick 써도 돼요. What should I choose? 내가 뭘 골라야 할까? What should I pick? pick은 뭔가 골라서 들어 올리는 느낌까지 다 줘요. What should I pick? 마지막은 지금 뭘 해야 하지? 굉장히 사람이 당황했을 때 우리 왜 소위 말해서 뭐 벙찌다, 멘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나 이제 지금 뭐 해야 되지? 이때도 이런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at should I do now? 나 이제 지금 뭐 해야 되지? 앞에를 다 What should I?로 연습해봤고 또 What movie should I? What video should I? 이런 식으로도 응용해봤네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씩 말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봐야 할까? 같이 말해볼게요. What video should I watch on YouTube? 그 다음 무엇을 골라야 할까? 말해볼게요. What should I choose? 아니면 What should I pick? 지금 뭘 해야 하지? 말해볼게요. What should I do now? What should I do now? 여기까지 말해봤고 이제 음음문 만들기 2개 남았는데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어디서 잡을 수 있지?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의문사부터 말을 해야겠죠? 어디서? Where?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는 조동사 뭘 쓰면 되겠어요? Can.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한테 하는 말이겠죠. Where can I? 그리고 잡다는 기본 동사 get으로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Where can I get? 근데 지금 뭘 잡아요? 택시를 잡죠. 그리고 택시 한 대를 잡겠죠? A taxi. Where can I get a taxi? 그리고 그 택시가 어느 쪽으로 가요? 공항 쪽으로 가죠. To the airport. 이렇게 말하면 돼요. Where can I get a taxi to the airport? 앞에 3개 빠르게 나와야겠죠? 어디로 내가 할 수 있을까? Where can I get a taxi to the airport? 처음에는 이렇게 의미 단위로 말을 하게 되고 점점 빨라져요. Where can I get a taxi to the airport? 우리 또 응용해 볼 건데 그 전에 발음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taxi to the airport? 같이 말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taxi to the airport? 그 다음은 우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해외 대형 마트에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니까 Where can I? 찾다가 영어로 뭐예요? Find. 그리고 그 우유라는 제품을 물어봐야겠죠? 붙여 말하면 되겠죠?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milk? Where can I find the milk?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공항에서 수화물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땐 수화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Where can I find? 그리고 내 수화물이라서 my baggage. 수화물은 baggage라고 하고 bag, 이게 가방이다 보니까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모든 수화물들 다 말하는 거예요. Where can I find my baggage? 어디서 그 모자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말해볼게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사다는 buy. 그리고 그 모자. The hat. 이제 여행지에서 누가 이렇게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파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Where can I buy the hat? 그 모자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하나씩 말해보면서 완전히 내 입에 익혀볼게요. 우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이 말해볼까요? Where can I find the milk? 수화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이 말해볼게요. Where can I find my baggage? 그 모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Where can I buy the hat? 마지막 5번째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왜 의문문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니까 뭘로 말하면 되겠어요? How 이걸로 말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는 can 쓰면 되죠. 그래서 can을 써도 되는데 약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으려나 이렇게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느낌은 could로도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좀 전에 where can I 해봤잖아요. 그래서 could 한번 써볼게요. How could I 그리고 살다는 live 잘 사는 거는 well인 거죠. 이건 꼭 뭐 부유하게 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How could I live well? 세 문장으로 응용해 볼 건데 발음도 해볼게요. How could I live well? 말해볼게요. How could I live well? 그래서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앞부분은 똑같겠죠? How could I?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요. live.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A happy life. How could I live a happy life? How could I? 이게 점점 입에 붙죠? How could I?까지 빠르게 말하고 동사 붙여 말하는 느낌. Live a happy life.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ow can I?라고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덜 직접적인 느낌, 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느낌은 어떻게 하면 되려나? 이런 느낌. How could I? 그리고 만들어야 make 더 좋은 세상. A better worl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ow could I make a better world? 만들다가 make니까 더 좋은 세상, a better world 그대로 붙여 말하면 되고요.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이 고치는 방법을 모르겠다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을 때 How could I? 고치다 영어로 뭐예요? fix죠? fix it. How could I fix it? How could I fix it? 우리 또 같이 말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How could I live a happy life? 그 다음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How could I make a better world?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말해볼까요? How could I fix it? How could I fix it? 네, 이렇게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만들어 봤네요. 넌 뭐가 정답이라고 생각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다는 think, 그래서 Do you think what is the answer? 이런 식으로 말할까요? 이 문장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색하고 원어민들은 살짝 다른 구조로 말을 하는데요.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정말 많겠죠? 오늘 자세히 배워볼게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이 문장부터 영어로 같이 바꿔볼 건데요. 오늘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그 문장 구조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이 문장을 잘 보면 생각해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do you think 떠오르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다고. 이건 영어로 일단 when은 why일 텐데 내가 그렇게 말하다는 주어부터 I said that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생각해는 do you think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Why I said that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제가 뒤에 준비를 해봤는데 Do you think why I said that?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이거를 잘 따져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생각해처럼 돼요. 생각해를 따로 말하고 그 뒤에 왜 내가 그렇게 말하는지 그걸 붙여 말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평소에 생각해? 그런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 처럼 좀 어색해지거든요. 이때 know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Do you know why I said that?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너 알아? 이건 괜찮지만 think의 특성상 이렇게 뒤에 의문사가 있으면 맨 앞에 말을 해야 돼요. Why do you think? 왜라고 생각해? I said that.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제가 원어민 선생님께 위의 문장처럼 말하면 정말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 말하고자 하는 이런 문장을 생각해?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 왜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말한 게?처럼 되겠죠. 그래서 Why do you think that? I said that.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문장 구조가 0.01초 만에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문사를 말하고 do you think라고 하면서 왜라고 생각해? 아니면 when do you think? 언제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라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 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대로 새로운 문장 붙여 말하는 느낌으로 말해야 돼요. Why do you think I said that? 이 문장은 여러분도 2번 말해볼게요. Why do you think I said that? Why do you think I said that? 이게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막상 말할 때 확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할 건데요. 엄마가 뭘 좋아할 것 같아? 무엇은 영어로 what이죠? 그래서 what will mom like?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걸 문법이 그렇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실전에서 아예 그냥 문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입 밖으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엄마가 뭘 좋아할 것 같아? 이것도 결국 엄마가 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이거예요. 특히 한국어는 같아? 하면서 상대에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결국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think로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해? 이건 결국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뭘 좋아해? 이건 영어로 what will mom like? 여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뭘 좋아해? 엄마가 뭘 좋아하지?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뭘 좋아할 것 같아? 너의 생각은 어때? 이기 때문에 do you think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워본 대로 do you think what mom will like?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해? 진짜 어색하죠. 이게 뭔가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말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think가 들어갈 때는 이 what을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What do you think mom will like? 뭐라고 생각해? 엄마가 좋아할 것이? 지금 뭐 형제나 자매끼리 엄마 선물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할까? 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뭘 좋아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무엇을 좋아할까? Mom will like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What do you think? 라고 하면서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What do you think?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대로 문장을 붙여 말하는 건데 이게 또 보다 보면 주어 동사가 아니라 막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구조를 볼 때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전에 이 문법을 배운 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막상 그렇게 안 말하네?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뭔지 완전히 헷갈리면서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다 설명드릴 거고 일단 이 문장 말해볼게요. What do you think mom will like? What do you think까지 말하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문장 붙여 말하는 느낌. 2번 말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mom will like? What do you think mom will like? 그래서 what do you think 하고 플러스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하는 게 기본이라 다른 의문사 넣어서도 해볼 건데 그들이 언제 도착할 것 같아? 그들이 언제 도착해? 도착할까? 이거는 그냥 when will they arrive?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 도착할 것 같아? 너의 생각 추측은 어때? 라고 할 땐 do you think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라고 생각해? think의 경우는 의문사를 맨 먼저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When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they will arrive 이렇게 말하면 돼요. will they arrive가 아니라 they will arrive.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쉬워졌나요? When do you think 말하고 they will arrive 주어 동사 순서의 문장 붙여 말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2번.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When do you think they will arrive? 이번에는 의문사 how를 넣어서 해볼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이제 think로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do you think 없이 how should we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거죠. 그래서 how do you think?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how do you think?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만약 상대랑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외국인 동료랑 얘기를 한다거나 그때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처럼 말한다고 그냥 how do you think?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how가 들어간 경우는 뒤에 문장을 더 붙여야 돼요. 왜냐면 그냥 how do you think까지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이기 때문에 뇌를 이용해서 생각해?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뒤에 문장을 붙여서 말을 해보면 또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을 하는 거죠. We should solve the problem. How do you think we should solve the problem? 이렇게 해야지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뇌로 생각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How do you think? 다음에 또 문장 붙여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논의 중이라면 말해볼게요. How do you think we should solve the problem? 저도 지금 말할 때 두 덩어리를 그 문장 두 개를 붙여 말하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또 말해볼게요. How do you think we should solve the problem?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앞에 말하고 뒤에 주어 동사 순서대로 붙여 말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도 존재하거든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다? 어떤 게 더 좋아는 그냥 which is better 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 Which is better? 그리고 그냥 어떤 게 더 좋아가 아니라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처럼 우리는 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do you think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which do you think 까지 말하고 이제 주어를 말해야 되니까 better is 이렇게 해야 될까요? Which do you think better is? 그렇진 않아요. 이때는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이게 맞아요. Which do you think better is 라는 말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better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이라는 형용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어는 명사만 가능해서 아까처럼 뭐 우리, we, 엄마, mom, 그들, they 그리고 뭐 어떤 물건, 뭐 개념 이런 건 되는데 better은 뒤에 주어로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원래 문장이 뭐였죠? Which is better? 이거였죠. 이 문장 자체가 which가 주어예요. 주어, 어떤 것이 is better,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가 될 때가 있어요. 잘 보면 which is better 이 문장 자체에 주어가 없어요. I, you, we, they 그 기본적인 대명사도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which is better 이라고 말하는 거 사이에 do you think를 쏙 넣어서 말하면 돼요.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이렇게 되는 거죠. Which do you think better is?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거죠. 말해볼게요.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그래서 앞에 실컷 그 문장 구조에 익숙해져 놨는데 지금 좀 다른 게 나왔죠?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그 문장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더 연습할 거예요. 익숙해져야지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뭐가 좋은 것 같아? 이게 결국
뭐가 좋다고 생각해? 이것도 앞에 말한 which is better과 같아요. What is good? 뭐가 좋아? What is good? 이 문장 잘 보면 what이 주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Do you think what is good? 이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 했었죠. what을 앞으로 보내서 what do you think? 그런데 주어 동사 아니고 그냥 바로 is good 이렇게 돼야 돼요. What do you think is good? What do you think is good? 근데 또 계속 말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일단 what do you think good is는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oh, it is good. 뭐 this book is good. 이 책이 좋다. He is good. 그는 좋다. 이렇게 말하지 good is 뭐뭐뭐 이렇게 말할 일은 없잖아요.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What do you think is good? 말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is good? What do you think is good?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개념만 더 알면 이제 이 부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뭐가 정답일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정답이지?는 what is the answer? 이거죠. 그리고 그럴 것 같다는 do you think? 이제는 do you think what is the answer? 이게 아닌 거는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로 시작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라고 해야 할까요? 원어민들이 이 두 가지를 실은 다 말을 하거든요. 저는 초보자 때 이게 정말 헷갈렸어요. 아니 What do you think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대로 붙는다고 하던데 원어민들은 왜 이런 식으로 막 동사를 먼저 쓰지? 그런데 그 이유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보니까 아니 주어가 따로 없을 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What do you think is good? 처럼 말한다고 그 부분을 배웠는데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 그때 막 정말 문법은 소용이 없나 보다. 그냥 문법 신경 쓰지 말고 말하자. 이랬다가 또 문법을 정확히 모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었는데 실은 이렇게 좀 내가 알고 있는 문법이랑 원어민들이 말하는 거랑 살짝 다른 것 같을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면 그냥 그들이 쓰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배운 문법이랑 원어민들이 다르게 말하네? 문법은 그냥 무시하자가 아니라 왜 다르게 말하는지 한 발짝만 깊이 들어가면 돼요. 아까 했었던 What do you think is good?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말할 때 땡땡 is good 이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good is 땡땡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장은 둘 다 돼요. 잘 보면 땡땡 is the answer. 예를 들어서 뭐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1번은 is the answer. 이게 가능하잖아요. Number one is the answer. A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A is the answer.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 문장 구조로 말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The answer is number one. The answer is A.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 두 문장 구조에 다 익숙하다 보니까 뒤에 붙여서 말을 할 때도 The answer is 라고 The answer 이걸 주어처럼 여기 주어로 쓰였잖아요.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is the answer 이렇게 뒤에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했었던 땡땡 is good 이건 되지만 good is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what do you think is good 이건 됐지만 what do you think good is 이거는 안 됐죠? 그리고 이 두 문장 중에 더 많이 쓰는 건 위에 것이긴 해요. 아무래도 딱 말하고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하는 느낌이 훨씬 더 자주 쓰이고 안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이것도 되고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둘 다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말하면 되고 위에 걸로 말하면 조금 더 빈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윗문장으로 두 번 말해볼게요.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이렇게 두 덩어리로 말하면 되죠.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is? 그리고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이건 들을 수도 있고 나도 말해도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누가 제임스 같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임스가 누구지는 Who is James? 제임스가 누군 것 같아는 Do you think를 넣으니까 Who do you think?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장 구조가
James is 뭐 블라블라도 가능하죠. James is a teacher. 제임스는 선생님이에요. 이것도 가능하고 he is James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둘 다 되는 구조라서 아무거나 써도 돼요. Who do you think James is? Who do you think is James? 제가 이 둘 중에 뭐가 되냐고 예전에 미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었는데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에 게 맞아. 그리고 밑에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말해보고 밑에 것도 맞는데? 약간 이렇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하는 걸 더 많이 쓴다고 했죠. 위에 문장 두 번 말해볼게요. Who do you think James is? Who do you think James is? 네, 이렇게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문장 구조 마지막까지 다 해봤네요. 네, 여러분 끝까지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배운 부분에 더해서 내가 조금 더 심화된 부분까지 공부해보고 싶다. 여행 영어, 1분 영어 말하기 프리토킹, 또 리스닝 영단어까지 계속 이어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